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리스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도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초등학교가 생기고 있죠. 지금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한국 이후에 출산율 0.7명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고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리스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일자리의 구조, 복지 구조, 그리고 세대 갈등의 미래를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빠른 충격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도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초등학교가 생기고 있죠. 지방에서는 전교생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폐교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그 지역은 더 이상 젊은 가정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지역은 더 빨리 늙어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됩니다. 대학은 더 빠르죠. 지방대학에서는 이미 신입생 정원 미달 학과가 통폐합되고 교수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폐교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받은 소수의 대학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죠. 저출산의 타격은 이미 우리 아이의 학교, 교실, 지역,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아이 수가 줄면 경쟁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아이 수가 줄면서 학교 수는 줄고 대학은 통폐합되고 교사와 공무원 채용 규모는 줄어들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죠. 지금은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라면 이 아이들이 30대가 될 무렵에는 청년 1명이 노인 2명, 많게는 3명을 떠안는 구조가 되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커다란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예산, 이 모든 비용을 훨씬 적은 수의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열심히 일해도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금입니다. 지금 40, 50대도 이미 내가 받을 연금이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세대는 연금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세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고령인구가 폭증하면 진료비, 입원비, 장기 요양보험까지 모든 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부담 역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흘러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 재정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심화되겠죠. 노인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되고 청년은 계속 줄어드는데 청년이 떠안는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 곳곳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오겠죠.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부담해야 하느냐? 왜 노인만 지원받느냐? 청년은 언제 희망을 갖느냐? 저출산은 국가의 경제 질서와 세대 질서를 뒤흔드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겹칩니다. 바로 AI와 자동화죠.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까를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OECD와 여러 AI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은 AI는 당장 전체 일자리 수를 대규모로 줄이기보다는 일의 내용과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나 매뉴얼대로 하는 일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직무는 빠르게 대체되겠죠. 앞으로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 판단과 책임을 져야 하는 일, 이런 직무는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고숙련자들과 고소득 노동자는 안전할까요? 우리 아이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IT 업계의 개발자들입니다. 10년 경력 개발자가 반토막 나고 신입 개발자는 아예 선발조차 되지 않고 있죠. 의사는 어떨까요? AI가 암 조직을 분석하고 MRI를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례가 전 세계 병원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주 업무인 문서 작성과 판례 검색,
세금 계산을 AI는 단 몇 초 만에 끝냅니다. 저출산과 AI, 이 자동화의 문제는 아이들이 살아갈 경쟁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사회와 인간의 삶,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세대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 세대는 우리는 취업도 어렵고 집도 비싸고 세금과 연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겠죠. 반대로 고령층의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사실상 장기 근로를 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 결과로 정년 연장 논쟁과 고령 근로의 논쟁이 시끄럽겠죠. 앞으로의 사회는 청년은 청년대로 버겁고 노년은 노년대로 불안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 미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고의 구조,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아이에게 어떤 능력과 역량을 길러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고의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